안녕하세요. 49번째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던 화제의 김동식 소설가의 회색인간 시리즈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지인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읽게 됐는데 저는 참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진짜로 재밌다? 행복하다? 뭐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소설을 습작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약간 질투심도 느껴지고 동경하는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물론 저도 소설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정식으로 그래도 뭐 작은 수업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런 거. 저는 영 안 맞더라고요. 그 수업이. 그러니까 무슨 소설조차 약간 공식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강을 지나 성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틀이 싫어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였는데 좀 별로였어요. 뭐 어쨌든 다시 회색인간으로 돌아올게요. 회색인간 얘기하면 읽으면서 제가 소설 습작을 한 4년쯤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초반에 이제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즐겁게 마냥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의무감처럼 꾸준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뭐 글은 진짜 얼마 적지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있고 보나마나 찡그린 표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야 이건 아니구나 해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회색인간을 읽다 보면 되게 작가가 즐거워서 글을 쓰고 있는 게 자연히 떠올라요. 물론 그냥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작가가 어떤
작가일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막 찾아봤더니 역시나 되게 수줍고 천진난만해 보이고 되게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익히 소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게 소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소설의 장르가 유한하다면 적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인구수만큼이 아닐까. 그만큼 장르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소설만큼은. 제가 몇 년 전이었으면 되게 질투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김동식이라는 작가의 이 사람이 가진 재능, 그리고 글. 그래서 소설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아, 마침 내가 이 소설을 읽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회색 인간도 적시에 만난 것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서 봤던 게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 귀금속 세공하는 회사에서 한 10년쯤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한대요. 상상을 해서 아, 퇴근하면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뚝딱, 정말 뚝딱, 처음에는 어떤 그 유머 게시판? 공포 게시판에다 글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뭐 진짜 이틀에 한 편씩 올라왔다고 해요. 저는 그 게시판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공모전에 낼 때 단편 소설이라고 해서 분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공모전마다. 그래서 뭐 한 A4 열 몇 장짜리 뭐 이런 거 내게 되면 정말 빨리 써도 한 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날림으로 써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길게는 막 몇 달씩? 물론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는 거겠지만 게다가 이분이 이틀마다 올리는 그 글이, 소설이 완성도가 정말 높은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완성도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에 재미있으면 됐고, 그냥 내가 생각하던 걸 썼으면 됐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소설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맞아요. 보통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물어보면 목차를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회색인간에는 모두 24편이 들어있네요. 책 한 권에 24편이 들어있다는 거는 이야기가 되게 짤막짤막하다는 얘기도 되겠어요. 345페이지가량 되는데, 그리고 보통 단편소설집이라고 하면 그 단편소설 중에 하나를 제목으로 내걸거든요. 보통 그 메인의 제목이 회색인간이잖아요. 그 메인에 있는 건 보통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도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보기로 회색인간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왜 그냥 회사 다니시거나 뭔가 무료하다, 내 삶이 지금 무료하다, 그런 거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뭐 책 재밌는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거기에 딱 걸맞는 책인 것 같아요. 이거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 정말 문장도 되게 짤막짤막하고 단어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쓱쓱 진짜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도 책을 빨리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비교적 이 책은 빨리 읽은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점은 되게 장난스럽게 쓴 것 같은 소설도 있고 되게 좀 사뭇 진지한 그런 이야기도 간혹 섞여 있는데, 김동식 작가의 단편소설 한 편을 읽고 나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다시 읽게 되고 그냥 멍하니 그 소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제가 소설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되게 부합하는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썼는데 작가가 읽는 사람도 되게 편하고
생각도 하고 무료함도 어느 정도 달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칭찬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나쁜 점이 없었어요. 읽으면서 지루했던 적도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두꺼운 고전소설 같은 걸 읽으면 그 뭔가 한 권의 재미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좀 무료하고 지루하고 이런 건 좀 뭔가 감안해야 되는 거. 근데 이 책은 약간 그런 부분조차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책 디자인도 이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느끼는 점이 다 다르겠지만 각자 이제 얻어갈 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재미만큼은. 일단 원래 제가 이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걸 제 블로그 리뷰를 이제 뭐 대본 삼아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작가의 책을 슬쩍 살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확실히 화면도 더 깔끔한 것 같고, 어쨌든 원래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데 저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읽은 순서대로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냥 이제는 그냥 제 영상을 올리려고 할 때 가장 생각나는 그런 책을 우선적으로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서 이번 시간에는 회색인간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동식 작가의. 이 책도 읽은 지 시간은 꽤 지났는데 문득 지금은 회색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책에 대한 이야기도 된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뒷표지. 참 책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